21년 5월 23일 일요일에서 28일 금요일까지의 금주의 삼성전자의 모든 것입니다. 삼성전자의 모든 것에서는 한 주간의 삼성전자 주가 동향, 매매 동향, 증권사 리포트와 주요 뉴스를 소개해드립니다. 삼성전자 주주분들이 지난 한 주간에 삼성전자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이 영상 하나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제가 올리는 이 영상의 목표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먼저 주가 동향입니다. 월요일 시가가 81,100원, 금요일 종가가 81,100원, 변동이 없습니다. 주중 고가는 81,500원, 주중 저가는 79,100원입니다. 변동폭이 1.75%네요. 차트에서 보이듯이 이번 주는 변동 없이 횡보하는 모습입니다. 그래도 8만원을 지켜낸 것이 다음 주를 기대하게 만듭니다. 이번 주 거래량은 7,448만 주고요. 지난주 8,918만 주하고 비교를 하면은 거래량이 한 16.5% 감소를 했네요. 매매 동향을 보시면 기관이 426만 주 매수, 외국인이 547만 주 매도, 개인이 121만 주 매수를 했습니다. 지난주와 비교를 하면은 외국인 매도량이 거의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이번 주는 5월 24일 하나금융투자에서 증권사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제목은 대형주, 차선호주, 목표주가 현실화인데요. 참고로 이 리포트에서 최선호주는 SK하이닉스입니다. 아무튼 이 리포트에서 목표주가를 11만 1,000원에서 10만 1,000원으로 하향했네요. D램 계약 가격 상승으로 연간 영업이익은 46.6조에서 47.2조로 1%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비메모리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삼성전자의 IM하고 TV 부문 제품 출하가 제한되고 있는 점 때문에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네요. 그래도 이제 관련 악재는 주가에 이미 반영이 됐고 투자 심리도 바닥을 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목표 주가를 하향하는 증권사 리포트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단기적인 악재일 뿐 올해 대세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비메모리 반도체 수급도 결국 하반기에는 다시 좋아질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매출 이연 효과 때문에 결국 1년 단위로는 예정대로 좋은 실적을 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증권사의 목표 주가는 10만 1,000원이고요. 그 외에 최근 한 달간 증권사들의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보시면은 하이투자증권이 9만 2,000원으로 제일 낮고요. 유진, IBK, 현대차증권이 11만 원으로 가장 높습니다. 하향 의견 증권사가 2개가 있고요. 나머지는 유지 의견이네요. 그래서 최근 한 달 평균 증권사 목표 주가는 10만 4,700원, 5월 28일 종가 기준으로 30% 수익률입니다. 23일 일요일 매일경제에 10만 전자농꿈, 증권사 2곳, 삼성전자 목표 주가 떨어뜨렸다. 이유는? 이라는 기사입니다. 앞서 보셨듯이 하나금융하고 하이투자증권이 목표 주가를 하향했죠. 이 기사에는 글로벌 유동성 둔화하고 미국 제조업 지수 정체도 주가 부담의 요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5월 들어서 삼성전자를 3조 9천억이나 순매도를 했네요. 그래도 3분기가 되면은 비메모리 공급 부족도 완화가 되고 서버 수요도 급증을 해서 메모리 반도체의 가격 상승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외국인 수급도 반전될 것으로 전망을 했네요. 24일 월요일 한국경제TV에 MZ세대 90% 장기 투자 코인보다는 삼성전자라는 기사입니다. MZ세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응답자의 89%가 30년 장기 투자로는 비트코인보다는 삼성전자가 적절하다고 답을 했네요. 삼성전자를 비트코인보다 선호하는 이유는 우선 국내 대표 기업으로서 우량한 투자 실체가 존재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기업의 성장에 따른 중장기 가치 상승 가능을 이유로 꼽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정답이죠. 삼성전자는 국내 대표 기업이고요. 우량 기업이고요. 그리고 중장기 가치 상승이 기대가 되는 기업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는 것이죠. 25일 화요일 매일경제에 삼성, LG 프리미엄 TV 인기 이 정도일 줄 몰랐다. 역대 최고 점유율이라는 기사입니다.
삼성전자의 1분기 세계 TV 시장 점유율이 32.9%로 1등을 기록을 했네요. 2등은 LG전자로 19.2%입니다. 이 32.9%는 역대 1분기 중 가장 높은 점유율입니다. 신제품 네오 QLED를 앞세워서 초대형 프리미엄 TV 시장을 적극 공략한 전략이 주요했다고 보고 있는데요. 특히 초대형 프리미엄 TV인 QLED 시장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74.3% 성장을 했는데 이 삼성전자가 QLED 시장 점유율이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나 IM 말고도 이런 프리미엄 가전 쪽으로도 잘 나가고 있습니다. 26일 수요일 아이뉴스 24에 삼성전자 갤럭시 S22 성능 30% 향상이라는 기사입니다. 삼성전자가 내년에 출시할 갤럭시 S22 성능이 최대 30% 향상될 전망이네요. ARM이 ARM-V9이라는 새로운 아키텍처를 개발을 했습니다. 이 아키텍처가 신호 처리 성능, 보안, 머신러닝 성능을 30% 상승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갤럭시 S22에 탑재가 되는 엑시노스하고 스냅드래곤이 이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하니까 갤럭시 S22의 성능이 30% 향상될 것이라는 거죠. 갤럭시 S22가 이번 아이폰 12처럼 대박폰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27일 목요일 디지털 타임스에 삼성전자 LED 패키지 신조명 시대 연다라는 기사입니다. 삼성전자가 LED 반도체 패키지 신제품을 개발했는데요. 이 제품이죠. 이 제품이 세계 최고 광효율에다가 색 품질까지 강화를 해서 글로벌 ESG 수요를 맞췄다고 합니다. 시장 조사업체 옴니아에 따르면은 이 LED 시장 규모가 2020년에는 125억 달러였는데 2025년에는 143억 달러로 연평균 2.8%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세계 LED 조명 시장 점유율을 보시면은 2018년에는 삼성전자가 4위, 19년에는 3위, 20년에는 2위로 꾸준히 매년 순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 신제품이 기술력에서 다른 제품과 초격차를 더했다고 하니까 올해는 1위를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27일은 뉴스 하나를 더 보시겠습니다. 아이뉴스 24에 삼성전자 1분기 세계 낸드 점유율 33.5% 1위 수성이라는 기사입니다. 삼성전자의 1분기 낸드 매출이 49억 달러로 전분기 대비해서 7% 증가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4분기 32.9%에서 올 1분기 33.5%로 증가했네요. 올해 1분기 글로벌 낸드 플래스 시장을 보시면은 평균 판매 가격은 5% 감소를 했지만 비트 단위 출하량이 11% 증가를 했기 때문에 매출은 5% 증가를 했네요. 앞으로도 삼성전자가 낸드 플래시 부분 1위 자리를 계속 지킬 것이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5월 28일 금요일 조선비즈에 중국에 공장 둔 삼성전자 미 반도체 생산 지원금 못 받나 라는 기사입니다. 세계 최첨단 반도체 공장을 미국에 건설하기 위한 상원 법안이 통과를 준비 중인데요. 이 법안에 따르면은 첨단 기술 연구소 지원금으로 1,200억 달러, 미국 현지에서 반도체 생산을 위한 지원금으로 540억 달러를 책정을 했습니다. 하나로 하면은 각각 140조, 60조 정도가 됩니다. 반도체 공장 건설의 경우에는 미국 현지에 시설을 세우기만 하면은 해외 기업이든 미국 기업이든 무조건 받을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이 법안이 중국에 대한 투자 혹은 거래를 규제하거나 재검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에 이미 진출한 삼성전자나 TSMC는 못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물론 삼성전자가 못 받게 되면은 TSMC도 같이 못 받게 되니까 좀 위안은 되긴 하지만 TSMC 말고도 인텔 같은 경쟁사는 이 지원금을 100% 받게 될 예정이니까 관심 있게 관련 뉴스를 살펴봐야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주의 삼성전자의 모든 건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당신과 함께 성장하는 당장TV에서는 종목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증권사 리포트와 뉴스를 통해 종목에 대해 같이 고민해보는 채널입니다.